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세 가격과 갭 투자,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 변동성의 주 요인이며 금리 인하 영향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5배 이상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변동성 완화를 위한 모기지 대출 구조 개선과 전세대출 규제 정비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연소득 1억 원의 직장인이 15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면 현행 규제 하에서는 6억 3,6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3단계 적용 이후인 7월부터는 최대 3,300만 원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형 평형이 이 지역 역대 최고가인 130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이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물론 압구정 재건축지구 전체를 통틀어 역대 최대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한도 금액의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지방은 또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을 감안해서 지금 현행 그대로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대출 규제 쪼여지는 시기가 바로 곧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또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름 같은 수요일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또 고민 해결책 내려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요.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뭐 전세라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그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이제 집들을 매입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제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에 이제 강의 시간에 지금 이제 그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놨거든요.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보면 더욱더 지금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죠. 최근에 뭐 이제 강남 상구라던가 용산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까지도 뭐 아파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해서 지금 재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권이라던가 뭐 용산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또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또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또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제 많지 않고요. 또 이제 매매가도 좀 이제 약보합세를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지역의 집값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지금 이제 거의 뭐 변동이 없는 아니면 약보합세를 띠고 있는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아니면 또 요즘 또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 소액 투자와 이제 관련된 이제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또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세금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대출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그 최신 정보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방송 시간보다 조금 더 깊게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진행 예정입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상담도 이제 많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용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냐? 인근에 있는 그 한남 뉴타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지금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금 재지정되고 나서 프리미엄이 거의 3, 4억씩 올랐습니다. 예, 그 전만 하더라도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리미엄이 한 15억 전후 이렇게 좀 시세가 형성이 이제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재지정 이후에는 그 한남 뉴타운의 프리미엄이 거의 한 3, 4억씩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더 입지가 좋은 지역에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되는 한남 뉴타운의 투자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던가 특히나 강남권의 재건축 지역들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 한남 뉴타운의 예를 들었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니면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뭐 소액으로는 불가능하죠. 뭐 이제 수십억씩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액 투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만한 지역에 내가 지금 때가 묻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그 목요일 그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재개발과 관련해서 소액으로 내가 그 좋은 지역에 선점을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소액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지역적인 공개까지도 방송에서 못하는 지역적인 공개도 제가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서울의 어디 아파트는 100억에 팔렸다, 또 어디는 200억에 팔렸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집 마련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서울에 내 집 마련 가질 수 있는 그 방법,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고요.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지금 거주 중인 중랑구 신내동 동성아파트 25평인데요. 네.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기도 하고, 신내동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요. 네. 다른 지역으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아.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은 2억 있고, 네. 거주하고 있는 이 동성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은 5억 정도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출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 7억 정도면 갈아탈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지역적으로는 어디든 상관없이 조금 더 상급지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네네.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중랑구 신내동의 동성아파트 우선 매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2011년부터 거주를 하셨어요. 네네. 예. 자, 지금 한 15년 정도 지금 이제 거주를 하신 거네요. 예. 네. 자, 여기 신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아파트로 이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뭐 여기 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우역, 또 망우역 앞에 예전에 또 상봉터미널이 좀 유명하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아파트로서는 예, 주거 벨트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요. 네.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뭐 2011년도에 매수하시고 나서도 아까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뭐 재미는 못 보셨죠? 그렇죠? 네, 많이 안 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 신내동 일대가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러니까 서울에서도요. 네.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 아까 그렇긴 하죠. 25평형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25평형은 지금 5억이에요. 그죠? 네, 네. 예, 서울에 사실 6억 이하 아파트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서울에 25평 기준으로 뭐 6억 이하 아파트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5억 이하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네.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지금 신내 이제 동성 아파트인데 지금 25평형이 5억이다. 예, 네. 상당히 싸죠, 그죠? 네. 예, 그럼 이게 싸다라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냐? 이거를 한번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저평가는 아니에요. 예, 그냥 네. 지역적인 선호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낮은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이 동성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갈아타고 싶다, 그렇죠? 예, 네. 갈아타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네.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뭐 몇십억씩 오른대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아파트인데 가격도 안 오르니까 좀 갈아타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런 요즘 상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안 올라. 그런데 네.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계속 오른대. 그죠? 막 네네. 몇십억씩 오른대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차라리 그냥 네. 다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내 것도 안 오르고 다 안 올랐으면 억울하지는 않아. 그죠? 네. 근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내 거는 안 올라. 근데 다른 지역은 많이 올라요. 그죠? 네. 예, 좀 억울한 것도 있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요. 일단은 네. 신내동에 있는 동성 아파트 매도를 네.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양극화,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워낙 지금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 양극화가 완화될 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 그럼 앞으로 양극화가 완화가 되면 이런 지역들도 좀 조금씩 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뭐 어려운 좀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네. 지금 정책 자체가 잘못된 네.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세금적으로. 그죠? 네네, 맞아요. 예, 네.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규제가 여전한데 그러니까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면 1주택 시장으로 시장이 재편될 거다라는 정책 목적으로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1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1주택자 시장으로 재편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괴물입니다. 아, 똘똘한 괴물.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만 오르는 거예요. 네네. 오르는 지역만. 또 네. 그렇지 못한 지역, 그러니까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은 오르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 목적에 네. 대한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거는요. 네. 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럼 이 정책 자체가 다시 또 예전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도 만약에 푼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네. 그러니 즉 그러면 뭐냐 양극화는 더욱 더 벌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여기 동성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자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5억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매도하시면요. 예, 그 다음에 2억 정도 추가해서 2억 정도 추가해서 내가 7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 7억 정도 자금으로 뭐 대출까지 생각하시나요? 대출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자 대출은요? 부담 때문에. 예. 자, 그러면 7억 네.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내가 이거를 팔고 조금 더 나은 급지로 이동을 한다. 그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실익이 없습니다. 네. 조금 힘들겠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중급지 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동대문 쪽 이런 데가 서울의 전형적인 중급지거든요. 이런 네네. 중급지 같은 경우에 25평형도요. 지금 10억이 다 넘어가요. 네. 최소한 이 정도로 가야 그래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줄 텐데 지금 사실은 네. 7억 정도로는 지금 이런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7억 정도로 옮기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신내동하고 비슷한 지역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네.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투자하고 거주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유, 갑자기 막 전문가가 되셨네요. 예,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거냐면요. 자, 내가 2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네. 급지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주하고 투자는 분리를 하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방송에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너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지금 서울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 뭐 자양 사동이라던가 아니면 네. 용산의 뭐 서계청파동 이런 데 아세요? 네.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요. 불과 3, 4년 전에는요. 다 2억 이하 네. 투자였어요. 네. 2억 이하 투자였는데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이슈와 함께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로 지정되거나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뭐 자양사동 같은 데는 지금 10억 이상 투자해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파트 시장 양극화됐어요. 그죠? 네. 내가 여기다가 2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데 못 가요. 즉, 어떻게 보면 네. 투자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아파트 시장만 양극화된 게 아니라 재개발 네. 시장도 양극화됐어요. 아, 예, 재개발 시장도 입지가 좋은 데는 많이 올라요. 네. 그런데 이 재개발 시장도요. 입지가 안 좋은 데는 별로 안 올라요. 지금 신내동 주변에 망우동이나 이런 데 모아타운 하는 데 있거든요. 네네. 이런 데 가격적인 변동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된다라는 거는 지금 재개발 시장도 입지에 따라서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들은 나중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라줘요. 자, 그러면 네. 내가 좋은 입지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지역에 2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급지가 더 높은 지역에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선점을 한다 그러면 네. 나중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차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게 더 나은 선택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5억 플러스 2억에 7억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신내동과 비슷한 입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네. 내가 2억이라는 여유 자금으로 얘보다 급지가 훨씬 좋은 지역에 지금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이 서울 도심권에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지역에 내가 먼저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지금 큰 돈 안 들이고도 저 좋은 입지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시세 차익도 크게 거둘 수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또 이 지역에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뭐 한 10년 정도면은 뭐 아파트 개발 끝나겠죠. 그러면 네. 그럼 거기 아파트 가치는 엄청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같이 내가 네. 지금 조금 이제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돈을 더 보태서 급지를 이동을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급지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주하고요, 네. 투자를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네. 이제 네. 방송하다 보면 뭐 네. 지역적으로 막 거론하는 지역들이 이제 가끔씩 있잖아요. 네, 우리 또 네. 시청자님들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또 때로는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이런 지역들 잘 파악하셨다가요. 그런 지역 네. 쪽으로 한번 차라리 이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뭐 그런 지역들 많습니다. 예, 뭐 서울 네. 도심권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심권도 서울은 또 3도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3도심이 중심이잖아요. 이쪽에 선호도가 가장 네.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구 종로 같은 경우나 강남권은 이제 투자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지금 영등포 도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보면 사실은 네. 잘 찾아보시면 영등포 도심도요, 2억이 아니라 1억 한 초중반대도 가능한 지역들이 이제 가끔씩 있거든요. 아. 약간 그런 네. 지역들 아니면은 뭐 좋은 네. 지역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시청자님들 여쭤보실 때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좀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항상 저희 그 팍스경제 예,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예, 아, 네, 네. 예, 항상 애청해 감사합니다. 주시면 예, 예. 아마 내가 어디에 투자를 지금 해야 될지는 어느 네. 정도는 좀 감은 잡으실 거예요. 아, 네. 예, 세미나에 고맙습니다. 가면은 자세한 지역 안내해 주시나요?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뭐 상담하실 거면 예, 상담 신청하시면 네. 됩니다. 예,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여유자금을 더 보태서 함께 거주를 좀 투자 목적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실익이 없다,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마포 도화동의 삼성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한 10년 살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부동산에 별 관심은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 요즘에 조금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방송 좀 봤는데 음. 전문가님들 나오시는 분들이 뭐 용산 이런 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기 오래 살기도 해가지고 한번 좀 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좀 살면서 이렇게 좀 아. 아파트 가격도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적당한 좀 지역이 어디가 좀 있을지 한번 의견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가까운 곳이지만 용산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유자금을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예, 요거 집 팔고 뭐 현금으로 한 4억 정도는 4억 되는 것 같아요. 정도.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연락 주시는데 그러니까 마포 도화동의 삼성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이걸 좀 투자 목적까지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어떨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도화삼성 입지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그죠? 예. 네, 네, 네. 살긴 예, 좋아요. 여기 예. 지금 바로 이제 공덕 역세권,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가 예. 지금 이제 커트러브 역세권이잖아요.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공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커트러브 역세권이긴 한데 이제 경의선이랑 인천공항철도 좀 이용 빈도가 낮은, 예, 좀 지하철이 지나가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는 커트러브 역세권이라고 하면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공덕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 예, 근데 네. 왕십리 역세권이 훨씬 좋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도 여기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화삼성 지금 이제 여기 공덕역 바로 앞에 있고요. 또 넘어가기만 하면 또 여의도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여의도고 여기 또 도화삼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또 이제 평지에 입지를 해 있고, 근데 이제 아파트 연식은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오래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기 도화삼성 바로 옆에 여기 그 저층 주거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이런 네. 데도 불과 예전에 뭐 한 5천 이하 투자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시 3억 이상 투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님 지금 도화삼성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용산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 예, 그거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요. 예, 더 빨랐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보면 용산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더 빨리 오르면 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는 거는 예,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니까 마포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당연히 용산으로 넘어와야죠. 당연히. 예, 용산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네. 투자 금액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시죠? 한 요즘에 저희 집이 한 16억 한다는 것 같아서 그러면 20억 네. 전후로 이제 움직이실 예, 거네요. 그 정도. 네네. 아, 근데 용산이 근데 만만치는 않네요. 20억 전후로 움직이시면.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일단은 좀 같은 평형대 이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한 25평형대로 좀 갈 만한 지역들 제가 권해드릴게요. 예. 네네. 자, 용산 같은 경우는요. 크게 보면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서계 청파 권역, 그 다음에 도화 삼성 바로 옆에 있는 원효로 권역, 그 다음에 아, 예. 여기 남산 밑자락에 있는 후암 이태원 권역, 그 다음에 여기 한강면 라인을 품고 있는 이촌동 한남동 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4개 권역에서요. 진정한 용산은 여기 이촌동 라인하고 한남동 라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화 삼성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원효로라든가 서계청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네네. 예, 마포와 생활권 용산이긴 한데 마포하고 생활권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경부선 라인 때문에 동서로 단절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서계청파라든가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마포 생활권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찐 용산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의 찐 용산은 또 이제 남산 밑자락에 있는 후암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용산, 앞으로 용산에서 가장 가격이 비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품고 있는 동부이촌동부터 한남동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여기에 또 한남뉴타운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평대, 그러니까 30평대 대략 입주 시세를 보통 한 50억 이상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포하고 가격이 아예 틀리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지금 여기 마포 건너편에 있는 흑석하고 반포하고 가격 틀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포하고 용산 가격 틀린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용산으로 넘어가야겠죠. 상급지로.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릴 게 조금 이제 그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을 좀 하시더라도요. 투자 목적이 강하시면 한 20억 선이면은 여기 한가람 아파트 있어요. 네네. 한가람 아파트가 이제 동부이촌동에 있고 여기 민족공원 바로 뒤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 이제 4호선 경의선 지나가고 이쪽에 앞으로 또 이제 신분당선도 연장되고요. 예. 여기가 지금 동부이촌동이 이제 부촌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33평은 좀 33평은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평형,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20억 선이면 매수는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가람 아파트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33평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 4식구입니다. 아, 가족 4식구, 33평. 아, 만만치 않네요. 예. 예. 33평이면요. 여기 한번 물건 나오면 보세요. 자, 용산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한남 뉴타운이고 그다음에 용산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촌으로 보는 지역이 여기 지금 이제 한남대교 라인에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라인원 한남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 녹사평대로 쪽으로 그러니까 반포대교 방향 있죠? 이 민족공원 끼고 있는 이 반포대교 방향으로 이쪽에가 용산의 새로운 부의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파크사이드 서울 여기 지금 이제 내년에 입주거든요. 좀 있으면 또 이제 분양 들어가고요. 여기가 우리나라 아마 최고가 아파트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유엔사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 아래 사실 메인은요. 요 아래에 있는 수송부 부지예요. 이 수송부 부지가 앞으로 매각이 되고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의 유엔사 부지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높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으로도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제일 비싼 데가 지금 나인원 한남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공동주택 중에. 그런데 앞으로는 얘네가 원투탑이나
얘네가 원투 타입이 될 거예요. 이쪽 반포대교 방향으로. 그럼 아.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수성부 부지 개발, 그다음에 지금 파크사이드 서울, 그다음에 한남 노타운 대장주가 한남 5구역이거든요. 민족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는 한남대교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축이 이쪽에 반포대교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원 100만 평을 끼고 있는 이 녹사평대로 쪽이 가장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데는 비싸요. 그죠? 음. 한남부터는 비싸고. 근데 여기에 내가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앞으로 새로운 부촌이 되면 여기에 내가 미리 어떤 아파트를 미리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부촌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한강중학교 밑에요. 네네. 한강중학교 밑에 여기, 그러니까 또 한강중학교 밑쪽으로 해서 여기에 그 서빙고 그린 아파트랑 금호 베스티빌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가 세대수는 둘 다 적어요. 아, 예, 예. 세대수는 둘 다 적은데 가끔씩 30평대 물건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거의 한 20억 선에 나오거든요. 예, 예. 예, 20억 선에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공원 예. 바로 옆에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예. 바로 옆에가 한남 노타운 우리가 60억 보는 데거든요. 네네. 5구역. 예. 자, 거기다가 아까 제가 신분당선 말씀드렸죠. 네네. 예, 신분당선에 한강중학교 바로 앞으로 들어와요. 어. 예,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많은 차익을 내시려면요, 그냥 간단해요. 자, 내가 어떤 지역에 내가 이제 갈아타기를 했을 때 그 지역이 앞으로 나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소득 계층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올 지역을 내가 선점을 한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이거를 더 비싼 가격에 그들한테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죠? 예. 예,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영 한가람 정도, 예, 요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33평, 지금 이제 뭐 식구가 넷이니까요. 33평은 지금 여기 그 금호 베스티빌이랑 이제 서빙고 그린 아파트 네네. 여기 30평대 나오면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에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헤쳐나갈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이 거주를 용산 쪽으로 옮기는 거 찬성드리면서 평형에 따라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수도권의 대출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 7월부터는 이 수도권과 이 지방의 대출 규제가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좀 변화하게 되는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보통은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선택을 할 때요, 숫자 나오는 거는 보통 제가 선택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숫자 나오면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방송에 대한 몰입도가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25년 7월 1일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최종 3단계 지금 도입이 된다. 예, 를 이제 많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12시에.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끼고 매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가 조금 더 좀 빡빡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따르게 또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또 투자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죠. 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학정에서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스트레스 금리 있죠. 이 스트레스 금리는 여러분들 그냥 가상금리로 보시면 돼요. 예, 가상금리. 그래서 이제 이 가상금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100% 적용이 아닌 0.75%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2단계까지는. 근데 이제 100%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 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얘는 이제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7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1단계 같은 경우가 24년 2월 달에 이제 주담대 이제 은행권만 이제 먼저 적용이 됐고요. 2단계가 이제 24년 9월 달부터 여기에 이제 신용 대출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3단계가 이제 되는 거는 주담대 신용 기타 대출 모두 포함입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금리도 처음에는 0.38%, 이번에 0.75, 이번에는 1.5%. 예, 그래서 대출 한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DS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금리를 전체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정금리로 가느냐, 변동금리로 가느냐, 그 다음에 고정금리 거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가면서 이게 그 대출 그 기간을 넓게 잡을수록 이렇게 스트레스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스트레스 금리와 관련해 3단계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요, 상구치로 분류가 되는 강남권 등은 영향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출 의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자금력도 좋고요. 어차피 대출 의존도가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그러니까는 뭐 DSR 적용한다고 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금력도 좋은 지역이고, 거기다가 앞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지금 계속 지금 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은 영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 그리고 외곽 지역들이 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서울에서 외곽 지역들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좀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영향 없어요. 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은 이런 지역에 영향이 크다라고 있거든요. 라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DSR 적용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SR 적용되더라도 지금 외곽 지역 같이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낮습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더라도 한도가 축소라도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스트레스 금리 올라가서 한도가 줄어들더라도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보다는 금리에 더 민감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영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을 시키면서 지금 이제 지금 유예를 시킨 게 지금 지방들이란 말이죠. 비수도권 지역. 예, 근데 비수도권에 아무래도 미분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거기를 지금 유예를 시킨다고 하면 그쪽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과연 좀 소진이 될 건가, 좀 팔릴 건가? 예, 전혀 아닙니다. 안 팔려요. 예, 안 팔립니다. 지방 미분양. 왜 안 팔리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 얘는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 지금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높이게끔 정책이 지금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담을 해봐도 지금 지방분들이 엄청나게 올라오시거든요. 왜? 지방은 안 돼.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아니까 차라리 그냥 서울에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예, 서울에 매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세제 혜택, 뭐 양도세 감면이라던가 이런 혜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들이 주어져야 그러니까는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제적인 혜택이라던가 실질적인 베네핏이 있어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소진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뭐 대출한도 뭐 유예시켜준다고 해서 여기가 뭐 드라마틱하게 뭐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는요. DSR 3단계 도입되더라도 시장에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겁니다. 상당히 미미해요. 왜?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어차피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인하돼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 조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주담대 대출이 지금 이제 DSR까지 지금 왔는데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주담대 대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요, LTV밖에 없었습니다. LTV는 뭐냐?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득이 없어도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면 LTV를 70%야? 그럼 3억 5천이나 대출 나왔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소득과 무관하게 예전에 LTV만 봤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도 이제 뭐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LTV만 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게 2005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처음으로 소득에 대한 게 도입이 된 게요. 이제 2005년도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DTI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 DTI는 뭐냐? 소득 대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주담대를 빌리려면 이제 소득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어떤 거냐? 주담대를 내가 빌려. 그럼 주담대 원리금. 그다음에 기타 대출이 있으면 요거 이자만 해요. 이자만. 이자를 해서요. 이자를 해서 이걸 연속 나누면 이게 이제 DTI입니다. 예, DTI. 예,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지금 이제 이 DTI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주담대에도 소득을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18년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DSR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소득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 지금 뭐냐? 소득 대비해서 전체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합계.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스트레스 금리를 처음에 작년 2월 달에는 0.38,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는 0.75, 지금은 이제 7월 달부터는 1.5%로 이제 100%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도가 지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셨듯이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주담대를 빌리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소득 여건 없이 LTV, 그러니까 즉 주택담보 대비해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소득을 깐깐하게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 여건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소득이 없으면 주담대가 없어요. 주담대 못 받습니다. 예, 소득이 없으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 주택시장의 주 매수층들이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매수층들이 40, 5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50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한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주담대 자체가 예,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된 거죠. 왜? 소득이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큽니다. 30대 매입 비중이. 왜? 소득을 깐깐하게 심사하는데 30대들은 뭐예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요즘에 왜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지냐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은요 40, 50대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은 취업과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소득 여건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내 집 마련을 할 때요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과거에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다른 아파트를 전세로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해놔요.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해놓고 그다음에 보유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입주를 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입주를 하는 패턴,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이거는 언제 가능했냐? 갭 투자 금액이 낮을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2018년도, 그러니까 즉 7, 8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아파트 갭 투자가 1억이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지금 중급지 기준 갭 투자가 7, 8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해왔던 패턴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소액으로는 불가능해진 거죠. 즉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소액으로 아파트 갭 투자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과거 서울에 주택 공급 가뭄 하잖아요. 그죠? 예, 서울에 주택 공급 진짜 없어요. 예, 점점 새 아파트는 희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서울의 주택 공급은요.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뭐 강남 택지, 그다음에 상계동, 목동, 그다음에 뭐 마곡지구, 그다음에 상암지구, 장지지구, 강일지구 이런 택지를 통한 공급이 있었는데 지금 택지 공급 없잖아요. 지금 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지금 낮은 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현재 재개발을 활성화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신속이나 모아나 역세권으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거죠.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제 소액으로 선점하세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하시려면. 그다음에
또 이런 지역들은 동의서 징구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서 징구가 시작되면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은 지역에 법정 조건이 맞는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에 최근에 보면 정책이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아파트 중에 공시가격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 인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재개발 선점해요, 소액으로. 그다음에 시간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아파트 청약, 앞으로 뭐 상기 신도시 이런 데 좋은 지역 나오거든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소액으로 접근을 서울에 아니면 서울 인근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이런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시면 소액으로 내 집 마련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언 드렸습니다. 이 전략으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학원생인 아들이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아들 명의로 소액으로 어디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네. 네, 지난주에 대표님 방송하는 걸 제가 요즘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대림동은 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어. 정말 살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네. 명의로 함께 재테크를 1억 5천으로 대림동 관심 있게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대림동 보고 계신다고요? 아니, 제가 요즘 이제 부동산에 통 모르고 살다가 네. 이제 대학원생 아들이 내년에 이제 취업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부동산 TV를 봤는데 지난주에 대표님이 뭐 대림동 1억 5천 정도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화 드려본 거예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우리 시청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 만약에 서울 도심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데 그런 지역이 한꺼번에 되면 주변에 이주 수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순환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또 좋은 입지에 들어가 되면 영등포 같은 데는 좋은 입지죠. 그렇죠?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영등포의 주거 지역을 보면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 여기 신길동이에요. 그다음에 요 아래 대림동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신길동은 일단 신길동 같은 경우는 벌써 일부 지역들은 다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들은 지금 지정이 된 지 오래돼서 여기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신길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에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재개발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예, 이쪽 동네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요 아래 동네 대림동 쪽으로 해서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신길동은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대림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재개발 방식, 재건축 방식은 순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여기서도요, 우리가 똑같은 대림동이라도 자, 이런 거죠. 지금은 재개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주민 제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주민 제한 방식인 거 아세요? 여보세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가지고. 아, 모르세요. 자, 지금 네, 재개발 네, 재건축은 요즘- 주민들이 제한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이렇게 먼저 지정이 됐어. 그렇죠? 먼저 네. 근데 이 지정이 된 거는 이 지역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 여기가 바로 대림 1구역입니다. 여기가 대림동에서. 그런데 네.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가 남아 있어요. 더 아. 좋은 입지가. 자, 뭐냐? 여기가 지금 대림 1구역인데 이쪽이 신안산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보다는 앞으로 신안산선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또 2호선 라인까지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래 지역에 여기는 지정돼서 요 아래 지역이 대림 1구역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거든요. 네. 그러면 자, 지금 지정된 지역보다 나는 더 좋은 입지 내가 선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네. 대림동 천번지 일대예요. 아, 예, 신안산선 바로 옆에 2호선 라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여유자금 한 1억 한 5천 미만으로도 잘하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번지수까지 친절하게 좀 일러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현장 방문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더라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